안녕하세요. 백세 생활백과 채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2025년에는 기초연금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났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제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소득도 별로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지? 하시는 분들이요. 알고 보면 작은 실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부터 탈락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노후 생활비를 위한 추가 지원 제도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5년에 달라진 기초연금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기초연금 금액이 올랐어요. 2025년에는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보다 7,700원이 오른 금액이에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두 번째, 선정 기준액도 올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작년보다 15만 원이나 올랐어요.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올라가면서 작년에는 못 받았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뭔지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5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소득 인정액은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228만 원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근로소득 공제액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2025년에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빼주고 계산해요. 무슨 뜻이냐면 일을 해서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고 88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조금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네 번째, 재산 환산 기준도 알아야 해요.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집, 땅, 예금, 자동차 모두 다 포함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전부 합산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고급 자동차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배 기량으로 봤는데 이제는 차량 가격으로 봐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요.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그 차량 가격 전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요. 그러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4천만 원 이상 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탈락을 부르는 9가지 실수예요. 대부분의 탈락은 몰라서 생기는 실수에서 비롯돼요. 꼭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 실수, 가족 계좌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는 행위예요. 아들 통장에 잠깐 넣었다가 다시 찾으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정부에서는 이걸 증여로 봐요. 돈을 넣은 시점에 증여한 걸로 보고 다시 찾으면 또 증여받은 걸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이 늘어난 걸로 계산돼서 탈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 차명으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위예요.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금융거래 내역으로 다 나와요. 요즘은 모든 금융거래가 전산으로 연결돼 있어요. 누가 돈을 넣고 누가 찾았는지 다 기록이 남아요. 차명 거래는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실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행위예요. 집을 아들한테 헐값에 팔아서 재산을 줄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부에서는 시세를 다 알고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팔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봐요.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 다 확인해요. 네 번째 실수, 오래된 통장이나 깜빡한 CMA 계좌를 누락하는 거예요. 이 통장은 오래전에 만든 거라 까먹었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정부는 여러분의 모든 금융 계좌를 다 알고 있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본인이 까먹었다고 해도 소득 인정에게는 다 포함돼요. 다섯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아무 소득 없는 척하는 거예요. 가게는 접었는데 사업자 등록만 그냥 놔뒀어. 이런 경우요,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정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추정소득을 계산해요.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았어도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실수,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급 자동차는 그 가액 전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요. 내가 산지 오래됐는데 그때는 비쌌어 하셔도 소용없어요. 현재 시세로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돼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차를 바꾸시는 게 나아요. 일곱 번째 실수, 보험을 해약하면서 큰 환급금을 받는 거예요. 수천만 원 단위의 환급금이 들어오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돼요.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재산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넘기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으니까 모르겠지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다 기록이 남아요. 월세 수입은 반드시 소득으로 잡혀요. 아홉 번째 실수, 최근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예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을 줄여야지 하면서 갑자기 큰 돈을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살펴봐요. 갑자기 큰 돈이 움직였으면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의심해요.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해야 해요. 이제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실전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세요. 첫 번째 전략, 가구 기준으로 구조를 이해하세요. 본인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탈락할 수 있어요.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남편 통장, 아내 통장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합쳐서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세요. 기초연금은 최근 5년간의 거래까지 보니까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는 건 피하세요. 예를 들어 65세가 되기 5년 전, 즉 60세부터 천천히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생활비로 쓰거나 손주들 용돈으로 주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거죠. 세 번째 전략, 예금은 쪼개서 분산 관리하세요. 한 통장에 큰 금액을 넣어두기보다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면 유리해요.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병원비 통장 이렇게 나눠 놓으면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전략, 전세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을 고려하세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돼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이게 다 재산으로 잡혀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줄어들고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바꾸면 재산이 줄고
지출은 인정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략, 신청은 필수예요.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해요. 1960년생 어르신들은 올해 65세가 되시죠?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3월 생이시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기초연금 외에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제도들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주택연금이에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집값에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보통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평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후에는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돼요. 두 번째, 농지연금이에요.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제도예요.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지 가격에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농지연금의 장점은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제도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활동, 복지시설 안내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노인공익 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은 활동비가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은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34만 원 받고 활동비 27만 원 받으면 월 61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예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줘요. 최근에 기준이 완화돼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병원비를 거의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이 정말 어려우시면 꼭 신청해보세요.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고 선정 기준도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올랐어요. 탈락을 피하려면 9가지 실수를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 계좌에 돈 넣었다 빼기, 차명 거래, 부동산 헐값 증여, 금융재산 누락, 사업자 등록 방치, 고급차 보유, 보험 환급금, 월세 수입 미신고, 재산 갑작스런 정리, 이 9가지를 절대 하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5가지 전략을 활용하세요. 가구 합산으로 이해하고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고 예금은 쪼개서 관리하고 전세는 월세로 전환 고려하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시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 같은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활용하세요. 여러 제도를 조합하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가구 합산 기준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 목적에 맞게 분산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 60세라면 5년 후를 준비하시고 이미 65세 가까이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온 대가로 받는 정당한 권리예요.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100세 생활백과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제도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생활의 지혜를 얻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